제가 평상시에 항상 강조했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 그것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주식의 장기간 동행이라는 뜻, 즉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던 해에 그 해의 특징은 바로 그 전해가 하락장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락장 다음의 해에는 평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작년과 올해의 하락장에서 부지런히 수량을 늘린 투자자가 결국에는 높은 수익률을 볼 것입니다. 현재 수량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2년, 길어야 3년이에요. 얼마 안 되는 기간에는 투자 수익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보면 주요 기업들의 이 부진한 실적에다가 경제 지표마저 경기 둔화 신호를 보내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33% 하락, 나스닥 지수도 0.8% 하락했어요. 12,059위입니다. S&P 500 지수는 0.6% 하락해서 4,129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1% 하락, 3,04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테슬라, 무려 1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오늘은 특히 테슬라 등을 비롯한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 하락을 했는데, 전날과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와 통신주의 대표주 AT&T,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주가들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습니다. 특히 금융주 1등주죠.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1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또 미국의 대표 자동차 업체 포드, GM 주가도 2%, 3%씩 하락했고, 또 전기차 업체죠. 리비안, 루시드의 주가도 각각 3%, 7% 이상 떨어지고, 중국의 전기차주 니오, 샤오펑, 리오토도 5%, 6%대로 전기차들이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서 기술주들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업계의 대장주죠. 반도체 1등주 엔비디아가 3% 가까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81% 하락, 애플도 0.58%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되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의 기업들의 숫자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다음 주는 올해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이렇게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지수는 진짜 시험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주 AT&T는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영업수익과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어요. 이 통신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업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HDD라고 그러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미국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예상과 달리 분기 손실을 기록한 데다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무려 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9%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램 일리서치의 주가는 기대를 밑도는 실적에도 이번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 라는 기대에 오히려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 주시장의 주가 변동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은 최근 며칠간 테슬라,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등 이 잘 아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스러웠다라고 보고 이것은 소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익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은 소비자들이 압박감으로 재량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래의 길잡이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해 오고 있고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적은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예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 상장된 기업의 16%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에 62%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분기 실적을 보고한 S&P 500개 기업 가운데 9%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약 80% 이상이 수익 추정치를 상회를 했었는데 완전히 오늘은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의 경우 추정치를 넘긴 비율은 60% 수준이에요. 이것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데이터 보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수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4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3이에요. 블룸버그 예상치 19.3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제로를 밑돈다는 것은 제조업 활동이 위축세임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해당 지수는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미국의 주택 판매 한번 보면 3월 기존 주택 판매가 2.4% 줄어든 444만 채 기록했어요.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7만 5,7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9천만 원. 기존 주택 거래된 가격들의 기존 중위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억 9천만 원이에요. 집값이 말이죠. 전년 동기보다 0.9% 하락해서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선행 지수가 3월에 108.4가 나왔어요. 2016년에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월 대비 1.2% 하락해서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했어요. 이것 또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둔화됐습니다. 전달의 0.5%보다도 둔화폭이 커졌어요. 다우존스 집계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0.7%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는 10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미국 경제 추이를 전망하는 지표예요. 6개월 평균 연율이 마이너스 4.2%를 하회할 경우 침체 신호로 봅니다. 근데 현재 마이너스 8%를 밑돌고 있어요. 2배 이상이죠. 컨퍼런스 보드의 선임 매니저는 경제 위축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넓고 강하게 퍼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올해 23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용시장 보면 열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이어지고 있어요. 노동부가 지난주 4월 9일부터 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에 비해 5천 건 늘어난 것이에요. 2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동안 끈끈했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경기를 냉각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으면 예기치 않은 실업이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인력 공급이 부족해서 과열됐던 미국 고용시장이 앞으로 식기 시작한다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5월 초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에 연준이 0.25%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확률을 무려 83%로 보고 있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올해 중으로 0.5%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발 물러나서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을 하는 상황이에요.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VIX는 다시 상승을 해서 0.71포인트 올랐습니다. 4.31% 오른 17.17을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에 뉴욕 유가를 보면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3월 말 이후 3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36% 하락한 배럴당 7.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